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문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음 퀴즈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어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른다.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죠. 그쵸? 다만 100% 그런 건 아닐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쵸?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에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학문을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그쵸? 과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사회과학을 우리는 영어로 소셜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이 사이언스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어떠한 대상을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고, 그것이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과학이면 자연과학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과학이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 여러분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교과서 15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과학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사회문화 현상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사회문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가 녹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가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문화 현상의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 연구와 다양한 학문. 그래서 사회과학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연구 분야가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간학문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옛날에는 모든 학문이 다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 철학이 시대가 분화되면서 이 학문이 잘게 쪼개져요. 철학이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법학 등등으로 쪼개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 정치학이 잘게 쪼개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긴 제가 졸업한 대학교 학과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치외교학과에서도 다음 전공 교과가 있대요. 정치사상, 방법론, 비교정치, 국제정치, 외교정치, 한국정치. 그리고 한국정치에서도 정치경제학, 정치문화,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도 보면
교수님들도 다 세부 전공들이 달라요. 이분은 비교 정치를 하셨고, 이분은 정치 이론, 정치 사상을 하셨고, 이분은 국제 정치를 하셨고, 이분은 외교 안보를 하셨고, 이분은 정치 경제를 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자기가 어떠한 전공을 하게 되면 그 전공 안에 들어가서도 세부 전공들이 잘게 쪼개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세분화, 전문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여러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간학문적 연구에 대해서 여기에 그림에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대졸자의 실험 문제. 대졸자의 실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냐면 경제학자, 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 정치학자들이 대졸자 청년 실험 문제 심각하죠? 이 청년 실험 문제를 가지고 이 각기 다른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포맷을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요. 텔레비전에 TV 프로그램 있죠? 자,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물론 우리 학교에 와서는 목요일날 밤에 하기 때문에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예전에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여기 보시면 법학과 교수도 있고 노동 관련한 연구위원도 있고 경제학 관련 전문가도 있고 사회학과 교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노동개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 학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간학문적 접근 방식이라고 해요. 간학문적 연구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통섭이라고도 해요. 통섭. 요즘에는 심지어는 문과와 이과의 영역이 허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융복합이라고 해요. 요즘 융복합이 학문 분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통섭, 융복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교육학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정치학도 공부하고 사회학도 공부하고 심지어는 자연과학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학문의 추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끝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제가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올해 1월 1일 문화일보에 있는 문화면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책들이 뜰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일단 총선이 있대요. 총선. 그래서 왠지 정치적인 이슈, 민주주의적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그럼과 동시에 과학 열풍이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나비 효과 개념, 나비 효과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과학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회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 개념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저자의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개미라는 것에 대해서 통섭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던 생물학자의 책도 발간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 사망 20주기를 맞이해서 전집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 왜냐하면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자기 표현의 시대이기 때문에 SNS에 어떻게 하면 글쓰기,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많이 주목을 받는 책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2학년들은 논문 쓰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논문의 힘, 공부 시작과 끝, 논문 쓰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올해 이제 발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논리적 글쓰기 비법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다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이러한 책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올해의 책 독서의 방향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내용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관점, 대표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칠게요.